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세권 고밀개발,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700%, 예상 역세권은 어디입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매일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급등, 매매가 고공행진, 불장, 신고가, 매물 품귀 등등 임대차 시장, 매매 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급 불안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공공부문의 주도와 참여, 인센티브 강화,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신규 택지개발 등 주택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하였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핵심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인데요. 부동산 공법 중에서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행간의 의미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말 이미 서울시에서 역세권 콤팩트 시티로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5개 지역 시범사업 밑그림도 발표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이 통과된 뒤에 나온 신문 내용입니다. 이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 주거질 떨어진다, 시장 냉담,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주거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이 교통환경이나 교육 여건 등 인프라가 없이 난개발의 우려가 있고, 또 임대주택 기부 체납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이 주거질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공업 지역이 벌써 들썩거리고 있나 봅니다. 빌라 30-40개를 싹쓸이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 주죠. 1월 2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의 최소 면적을 더 좁힐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이 역세권 고밀개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행령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 고시된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이러한 게 나옵니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기반시설 배치와 기반시설의 규모까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아웃라인이죠. 지금 설명한 이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첫 번째입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시행령 제43조 1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가능 대상 지역으로 이 용도 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을 새로 추가했고,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43조 1항인데요. 이 43조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1항에 보면 법 제51조 1항 제8호의 2, 이게 중요합니다. 법 제51조 제1항 8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원래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만 있었는데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 바꿨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필요한 경우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에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된 겁니다. 법 제51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1항 제8호의 2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이게 바로 법 제51조 1항 제8호의 2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주거와 상업과 업무 이 모든 게 결합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이 없었는데 이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된 겁니다. 이런 곳은 바로 역세권이죠. 그래서 이 역세권 고밀개발,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데요. 역세권 고밀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한마디로 판이 깔린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이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46조에 이 11항을 신설했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법 제78조 1항 제1호의 감옥에 따른 용적률의 1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46조 11항 신설된 조문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 방금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게 여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준주거지역, 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3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법 제78조 1항 1호 감옥에 따른 용적률의 14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법 제78조 제1항 1호 감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 1항 1호 감옥. 1호는 도시지역인데요. 이 도시지역의 감옥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50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40%, 그러니까 500% 곱하기 140% 하면 7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0%가 나오는 거고요. 이 주거지역에서 최대 700%까지 허용한다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주거지역도 이 세분화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있고요. 그리고 준주거지역까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거지역의 최대가 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준주거지역이 바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랗게 또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신설하였습니다. 이 기부채납 규모를 산식 적용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기부채납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 두 번째 있었던 그
46조 11항 내용 이어서 나온 조문 내용입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로 하되 그 비용 중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부채납인데요. 이 기부채납의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그러니까 원래는 뭐 250%, 300%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랬죠. 용적률의 상승분, 결국 이 토지가치 상승분이 나오겠죠. 이 토지가치 상승분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의한 법률에 따른 이 감정평가법인 등이 용적률 완화 전과 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감정평가를 해서 용적률 완화 전 후의 토지가액 차이를 이 토지가치 상승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용적률을 올렸을 때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일조권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완화했는데요. 1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최대 2배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조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법 제51조 1항 8호의 2, 이건 처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죠. 법 제51조 제1항 8호의 2는 바로 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건축법 61조 2항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항상 이 일조권 때문에 높이 올릴 수도 없고 용적률도 완화시켰죠 맞자 높이 제한에 걸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건축법 제61조 2항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건축법 제6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인접 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을 최대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에서도 가장 어려운 법률이 바로 부동산 공법인데요. 이 공법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내용이 나오면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약을 해봤습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이게 핵심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여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인데요. 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위해서 기존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200%에서 250%까지가 한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최대 400에서 500%까지였고,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최대 700%로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높이 제한은 기존에는 이 경계선과의 거리의 4배 이내인데요. 그리고 동과 동 사이의 거리의 2배 이내, 이것을 기존의 200% 범위 내에서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과의 거리의 8배 이내, 동과 동 사이의 거리의 4배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일주권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역세권의 범위는 서울시 조례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하철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그리고 이 청년주택일 경우에는 지하철 승강장 경계에서 350m까지를 역세권의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승강장서 500m 이내로 서울시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시행령 개정의 효과는 서울시 철도 역사가 307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 약 33%, 100여 개가 일반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최대 용적률 700%까지 허용을 해서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시행령 개정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700% 있죠. 이것은 바로 이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그러니까 1월 다음 주 정도 공포를 한다고 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4월 말 정도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작년 4월 28일 날 역세권 콤팩트시티 5개 시범사업지구에 대해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데요. 저개발 소외지역 역세권 위주 맞춤형 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시범사업지구로 5개 역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동북권의 2개 지역, 공릉역, 방학역, 서부권의 홍대 입구역, 서남권역의 신림선 110역, 그리고 보라매역의 2군데입니다. 이 총 5군데 역세권에 역세권 콤팩트시티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먼저 공릉 역세권입니다. 이 공릉역 시범사업지 개발 구상안 조감도인데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 용적률은 599.93%, 그러니까 약 600%로 올린 겁니다. 이 건물 높이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이고요. 세대수는 총 450세대이고요. 민간 분양 378세대, 공공임대 72세대이고, 이 공공기업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오피스, 공공임대 상가, 그리고 주민센터, 체육시설까지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이번에 개정 내용에 보면 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린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세대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업은도 더 많아지겠죠. 다음은 방학역 시범사업지 개발 구상안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요. 용적률은 역시 약 600%입니다. 민간 분양은 202세대, 공공임대는 74세대이고 공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과 지역 필요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홍대 입구역 시범사업지 개발 구상안입니다. 이곳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거고요. 역시 용적률은 약 600%입니다. 세대수는 538세대로 민간임대 472세대, 공공임대 66세대입니다. 100% 임대아파트네요. 그리고 이 공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오피스, 공용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림선 110역 시범사업지 개발 구상안입니다. 이곳은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요. 용적률은 역시 약 600%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공공임대주택 2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죠. 마지막으로 보라매역 시범사업지 개발 구상안입니다. 이곳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거고요. 용적률은 역시 약 600%입니다.
세대수는 186세대이고요. 민간 분양 114세대, 공공임대 72세대입니다. 이 공공기업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지역 필요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작년 4월 말에 발표한 역세권 콤팩트시티 총 5개 시범사업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올해 추가로 더 10군데 정도 더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린다고 하면 지금 쭉 보셨던 이 역세권 콤팩트시티라고 하는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개발 구상을 했던 이 내용의 그 범위와 세대수는 훨씬 더 크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이 4월 말 이후에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는 용적률이 700%까지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 주택수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은 역시나 감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이 주도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 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역세권 고밀 개발로 인한 장점들이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1, 2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으로 초소형 주택의 공급이 많을 것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밀화되어 쾌적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서 기부 체납으로 이 공공임대주택 수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역시나 용적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토지 지분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교통환경, 교육환경 등등 이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거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공공이 주도한다고 했을 때 분명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민간 규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대폭 완화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정비사업을 해 나갈 때 속도감 있고 적시적소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